네, 오늘은 이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구성하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에는 지권과 수권, 그리고 기권, 그리고 외권, 생물권이 있어요. 먼저 지권부터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제가 그린 지구인데, 자, 요 안에 이제 지구의 안 부분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먼저 지각, 이거 여기가 지각이에요. 지각, 그리고 멘틀, 그리고 외핵, 내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각의 특징. 지각은 먼저 지구의 겉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의 겉. 또한 지각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인데, 이제 직권 같은 경우에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물질의 성질을 물어봅니다. 성질 상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유의해서 봅시다. 자, 지각은 일단 규산염 물질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산염 물질. 지각에서는 규산염 물질과 고체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멘틀. 멘틀은 이제 지구 부피 전체의 80%나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멘틀은 지구 부피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인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도 역시 고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은 외핵입니다. 외핵과 내핵은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일단 핵이라고 할게요. 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과 니켈.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고,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입니다. 고체, 액체, 고체. 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핵의 특징입니다. 외핵에서는 이제 자기장이 일어납니다. 왜냐? 철과 니켈의 대류 때문이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 때문에 지구 전체에 대한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수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 다음으로 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권은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의 지구에 분포하는 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수는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나중에 좀 이따 기권도 살펴볼 건데, 기권이나 수권이나 다 기온 분포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혼합층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쪽이 지상입니다. 가장 위죠. 혼합층. 자, 먼저 혼합층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비교적 높습니다. 수온이 높다. 자, 그리고 혼합층이다 보니까 이름값 하듯이 이제 막 섞어져요. 이제 파도나 바람에 의한 파도 때문에 이제 섞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온이 아니죠. 수온. 죄송합니다.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의 특징. 오늘 수온 약층은 이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집니다. 수온 약층은 이제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에 있는데 얘는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수온이 뭐라 해야 되냐? 해수의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수온이 깊어지면서 낮으면 이쪽이 낮고 이쪽이 좀 높겠죠. 근데 이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제 이동할 텐데 계속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으로 계속 이동하면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하는 대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수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혼합층과 심해층을 구분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온 약층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혼합층과 심해층을 제가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간에 이제 에너지 물질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 또한 합니다. 자, 그다음 심해층의 특징. 심해층의 특징은 수온이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수온 낮음. 왜냐하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기 때문이겠죠.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깊이에 따른 이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깊어지면 질수록 수온 약층은 급격히 변해요. 급격히 온도가 변한다. 하지만 수온 변화가 없죠. 심해층은. 그리고 이제 위도,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기권 갑시다. 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권은 아까 말했다시피 수권과 마찬가지로 기온, 높이에 따른 기온차에 따라서 층들을 구분해 놓은 것이 기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대륙권. 여기가 지상이죠. 지상을 기준으로 이제 높이가 높은 겁니다. 대륙권은 이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특징인데, 그리고 기권에서는 이제 이 층들의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 이 높이에 따른 기온이 어떻게 되는가 층마다,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류권은 대류가 일어나요. 이름처럼 대류가 일어납니다. 또 대류권의 특징은 이제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기상 현상이 비, 바람 등의 기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 등의. 네. 이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열이에요. 기온입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질수록 이제 낮아지죠. 높이가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자, 성층권으로 갑시다. 성층권은 일단 여기에는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오존층. 성층권의 대표적인 특징, 오존층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으로 인한 자외선 차단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또한 높아져요.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기온 높으면 높이도 올라가죠. 이렇게 상승 곡선. 네, 그렇습니다. 대류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중간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중간권은 기온이 높이에
높이가 올라가면서 낮아집니다. 반비례하죠. 그리고 이제 이 특징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대류가 발생합니다. 다 같은 이유예요. 예, 대류권도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서 대류가 발생하는 거고, 얘도 대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수권 얘기하면서 수온약층에 했던 원리랑 비슷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 위에가 기온이 낮고 아래가 기온이 높으면은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권은 이제 여기에서 유성을 볼 수가 있어요. 별똥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증기가 매우 희박해서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권 상부에서 이제 유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열권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열권에서는 이제 오로라를 볼 수가 있어요. 오로라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대기가 희박해서 밤낮의 기온차도 큽니다. 기온차가 크다. 이 대륙권과 열권은요. 이 대륙권이 기온이 낮아질수록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이 땅 쪽이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열권은 태양과 가깝습니다. 가장 태양과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오를수록 기온 또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구 시스템의 직권, 수권, 기권을 살펴봤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외권과 생물권도 있는데, 외권은 지구 바깥에 있는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구 자기장이 생명체를 보호하고, 이 지구 자기장이 없는 외권에서는 생명체가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권은 그냥 직권, 수권, 기권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분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구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외우면 뿌듯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